진짜 절묘한 타이밍인 것 같아요. 네. 저 진짜 초보라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네. 이대로 있었으면 내일부터 영화인데 네. 여기 뭐다 터지고 여기 터지고 물탱크 터지고 하면 저 250만 원 지금 마이너스 될 뻔했거든요. 근데 진기 오빠 때문에 소장님 때문에 네. 지금 이 절묘한 타이밍에 네. 저 호수에 물을 꽉꽉 채워놓고 있었어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빼야 된다는 생각을 초보자들은 못 할 수가 전혀 있어요. 몰랐어요. 그죠?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샘의 농업톡톡의 최샘입니다. 한동안 은기원 포도 서병희 대표님의 강의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찍다 보니까 화면과 소리가 그다지 좋지 못한 점 이해 부탁드리겠고요. 내용이 다소 어려웠지만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 번 들어서라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1월 27일입니다. 오늘 12월에 땅이 얼기 전에 물주기와 왜 건조에 의한 동해가 발생되는지, 그리고 관수시설의 동파 방지를 위해서 물빼기, 동해 예방을 위한 보온 방법, 측창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관수인데요. 지난 제 영상에서 겨울철 건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땅이 얼기 전에 물을 충분히 주라고 했는데 관수는 하셨는지요? 이 농가도 지금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둘러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네, 이번 주부터 추워진다고 하니까 오늘 마무리 관수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무의 내한성, 추위에 견디는 정도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낙엽 후에 서서히 증가하다가 1월에 최고로 강하게 되고 자발 휴면이 끝나는 2월 중순경이 되면은 내한성이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내한성이 낮아지는 2월 중순 이후 영하 10도 이하의 저온 일수가 많으면 저온 피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의 저장 양분은 내한성과 아주 관계가 깊은데요. 포도의 저장 양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저장되는 양분은 탄수화물이 96%, 그리고 질소, 칼륨, 칼슘, 인 등의 양분이 통틀어서 4%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장 양분의 대부분은 탄수화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잎에서 만든 탄수화물은 열매가 있을 때에는 열매로 대부분 사용이 되고,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나무에 저장이 됩니다. 탄수화물은 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종류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당으로 이루어진 단당류 포도당이 있고요. 두 개의 당으로 된 자당이 있고, 3개 이상 10개 미만으로 된 올리고당이 있고, 10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다당류인 전분이 있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면서 외기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전분 형태로 저장된 탄수화물은 포도당이나 자당 형태로 전환이 되는데요. 저온에 노출이 되는 시간이 길수록 가지에 저장된 20%의 전분이 1월부터 2월 중순에 걸쳐서 5%로 감소하고, 포도당과 자당은 각각 7, 8%로 증가합니다. 이러한 수체 내의 전분이 포도당과 자당으로 바뀌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설탕물은 맹물보다 더 낮은 온도에서 얼잖아요. 그것입니다. 포도당이나 자당이 물에 녹게 되면은 0도 이하에서도 얼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장된 탄수화물이 많을수록 포도당과 자당량이 많으니까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커지게 되고, 반대로 저장 탄수화물이 적으면 내한성이 약해지겠지요. 또한 수체 내의 탄수화물뿐만 아니라 수분이 충분해야지 이 과정도 원활할 수가 있고, 가지와 뿌리의 건조에 의한 동해와 발화지연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얼기 전에 충분한 관수로 겨울철 추위와 건조 피해를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물을 주시고는 양수기 모터 및 동력 분무기를 분리하여서 얼지 않도록 물을 빼주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영상 끝부분에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탄수화물 저장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탄수화물은 퇴비나 비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잎의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양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나무의 저장 양분은 96%가 광합성을 통해서 스스로 만든 탄수화물이고 4%가 뿌리로 흡수한 양분인데요. 원래 내가 많이 달아서 힘을 뺐으니까 보상으로 비료나 퇴비를 많이 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비료로는 탄수화물이 절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앞서 은기원 대표님의 영상에서도 수없이 나왔지만은 탄수화물은 모든 생육 과정에서 빠질 수 없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퇴비나 비료를 많이 주고 내년에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여서 또 착과량을 많게 한다면 분명히 많은 생리장애를 겪고 고품질 포도는 수확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원래 내가 만약 수확량이 많았고 늦게까지 수확을 했는데 나무의 능력을 회복하고 싶다면은 내년에는 반드시 비료량과 관수량도 줄여서 지상부를 작게 키워 양분 소모를 줄이고 또한 착과량을 줄여서 일찍 수확을 하셔야지 체내의 탄수화물 저장을 증가시켜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해 방지 대책인데요. 가장 원천적인 내한성 향상 방안은 앞서 말씀드린 충분한 탄수화물 축적이겠고요. 동해 피해가 우려가 되면 전정 시기를 늦추셔야 합니다. 전정을 너무 일찍 하면은 잘린 상처부가 동해를 받기도 하고 수분의 손실도 많아지므로 엄동기를 지나서 전정을 하고요. 굵은 가지를 잘라서 상처부가 클 때에는 도포제를 처리하여서 수분 손실을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온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경기도 추운 지방에서는 결과지 전정 후에 주지를 눕혀서 땅에 묻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볏짚이나 신문, 부직포 등 여러 종류의 방한 자재를 이용해서 보온과 건조를 막아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온 시기는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늘 질문하시는 측창 관리입니다. 요즘 춥다고 측창을 끝까지 닫아 놓는 분들이 계신데요. 닫아 놓게 되면은 낮밤의 기온차가 더 커져서 불리할 수가 있으니까 추위에 나무가 서서히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열어 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혹 특별히 바람을 많이 타는 지역이나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건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쪽의 측창을 내려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해서 양수 펌프, 물빼기, 관수 시설, 그리고 동력 분무기 등 물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물을 다 줬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 해야 할 일들을 갖다가 차근히 우리 초보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을 이제 요 눈꽃 보면은 이제 다 내려가면은 이제 저 모다 스위치 내리고 네, 이제 요 밸브 잠그고 네 밸브를 야 잠그고 잠가놓고 요 앞에 요런 데는 물이 고이니까 여기는 이런 부분에 이제 물이 예. 고이니까 예 물을 아이고야 물이 고이면은 얼어서 터지니까 이거를 물을 빼주는 거다, 그죠? 예 이 밸브 하나 있으면 밸브만 열면 되는데 아이고 이거 물이 많이 나오네요. 이거를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 얘네들이 얼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수하시고는 이거를 물을 다 빼주셔야 돼요. 고이는 부분은 빼줘야 돼. 있습니까? 예 여기서 이쪽으로 좀. 어떤 부분이죠? 아 저쪽 뭐 밭에 이제 그대로 물 줬는 게 이건 왜 이렇게 세게 줘? 연결된 모든 호스에 관을 물을 빼야 돼요. 이거 빼주셔야 돼요. 근데 얘도 빼야 되잖아요. 원하는 새끼는 되지. 저 밑으로 낮춰야 되지.
예, 높으면 물이 안 나오니까. 이거를 갖다 기울여야지 물이 다 빠지니까. 예. 이래 하고 여기 이제 여각이 아, 이거 밸브를 열고 해야 된다. 요가 위에 물도 다 빼주세요. 이거 중요하다. 말씀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라 이제 요 앞에 이런 데는 밸브 다 열어줘야 됩니다. 아 여기 밸브 야. 열어놓고. 밸브 있는 건 열어주고. 오빠 이 밸브는 이거 약재는 있는 거. 이것도 아, 얘 열으면 물 없을걸? 응. 없어요. 물 좀 빠지게 놔두고 하지. 빠지게 놔둔 다음에 이거 야. 다시 야, 조립하고. 조립하고요. 안에 가서 그러면은 이제 호수 이래 쳐지는 거는 다 물이 다 고이가 있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 이런 거는 이제 다 열어주고. 아 이렇게 물이 나오네요. 예. 이제 물을 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데 네. 앞에 호수는 이제 미리 다 빼놔놓고요. 네. 여기까지는 다 해놨는데 아 호수를 분리했다고요? 예, 예. 네. 호수 이거 네. 호수는 다 예, 분리를 다 하시고. 분리해놓고. 요 밑에 요거를 이제 돌리 가지고 네. 요거를 한 2cm 정도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줘야 돼요. 네. 그러면 속에 물 고였던 게 물이 다 빠지거든요. 아 그거를 돌려서 공간을 만들어주면 안에 있게 일자 물이 이래 빠지고. 풀면은 네. 여기 좀 흔들리게 이러면 물이 다 빠지거든요. 네네네. 요거 안 하면은 이 겨울에 요것도 얼어가 터지더라고요. 이런 경험 한번 해보셨어요? 예, 예. 어. 아내가 이걸 예. 그때 몰랐거든요. 예예예. 그래 요거를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풀어가지고 물 속에 걸 다 빼줍니다. 이거. 맞아. 윤모 회장님도 이거를 몇 번이나 예. 잊어먹고 처음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그 뒤로도 또 잊어먹어가지고 못해가지고 몇 번 터졌다 하시더라고요. 예. 요거는 요거만 하면 딱 끝입니다. 그러면 여기만 물을 빼면 이제 이거는 끝이네요. 예, 예.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보시는 밭은 오늘 시연을 보여주신 농장주님의 밭인데요. 오늘이 11월 27일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잎들이 단풍이 곱게 든 상태에서 서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서리를 극복을 하고 이렇게 잎들이 아직까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 밭 같은 경우에는 이 측창을 갖다가 전면 다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위도 서서히 잘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봄이 튼튼하니까 서리쯤은 견딜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잎을 만져보면은 그 잎의 질감 있죠. 그게 그대로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단풍이 잘 들고 있다는 것은 저장 양분 축적이 원활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비하지 않고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